반갑습니다. 문성 IT입니다. 이 나이에 나도 한다 14번째 이야기는 스스로 하는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그리고 납부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그 내용의 시나리오는 이 정도입니다. 일단 그 토지 지분이 두 개가 있고요. 전체 면적이 있고 거기에 6분의 1 지분에 해당되는 2013년 그러니까 2013년에 상속 작고를 하셨는데 그 상속받은 그 토지에 대한 정확한 그 법적인 유지가 없어서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2023년 그러니까 한 9년이 지나서 이제 7월 정도에 상속 재산의 일부가 이제 매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양도소득세를 그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하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상속받는 그 자식이 6명이기 때문에 6분의 1로 균등하게 이제 그 분할되는 과정을 계산해 놓은 이 엑셀 표이고요. 이 표를 참조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홈택스에서 입력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주로 이제 이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에 양도소득세 신고 이 부분에서 이제 예정 신고라는 이 부분에서 주로 내용이 진행이 될 거고, 그 취득 당시에 공시지가를 알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알림이 공시지가 알림이를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개별 공시지가라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해당 지가를 그 주소지의 지번으로 치면은 해당 주소지가 지번으로 나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잠깐 지번을 찾는 거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나리오 상에 이제 우리가 그 미리 만들어 두거나 스캔을 해둬야 될 자료를 잠시 다시 보면은 소득세 납부 당사자 이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6분의 1로 그 해당 그 당사자 앞으로가 아마 6분의 1 지분이 그 양도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그 당시 계약을 해서 완료가 되면은 이전 등기까지 그 완료가 된 것을 아마 법무사가 이 업무를 처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법무사 비용이 여기서 한번 발생할 건데 이 법무사 비용은 제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그 토지 양도하고 관련된 그 순수한 비용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하고 이전하고 관련된 부분은 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번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당연히 토지거래 계약서를 이제 스캔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첨부 파일로 다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그다음에 영수증, 그다음에 이건 그 굳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가끔가다 무작위로 그 해당 토지가 그분이 정상적으로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던 땅인지를 증명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가끔가다. 그런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필요하다면 그 소재지가 있는 농협에다가 그 조합원으로서 활동했던 명부를 제시를 하면은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하면 미리 발행해 놨다가 첨부 자료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필요한 그 첨부 자료로서는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아까 봤던 그 모든 홈페이지들은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 이야기는 상당 부분의 컨텐츠가 최신 브라우저에 적응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가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적으로 홈페이지를 찾아가는 과정부터 영상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를 검색하신 다음에 홈택스 go.kr 선택해서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하면 좋은데 회원이 아니어도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서 공동금융인증서를 만들어서 이 비회원으로 로그인하게 되면 본인 거래하고 관련된 기본적인 그 내용들이 미리 채워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동금융인증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여기에 개인정보하고 고유 식별정보 처리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예, 비회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신고납부 부분에 여기 양도소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건은 두 개의 토지의 필지에 대해서 합산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일반 신고 쪽으로 합니다. 이건 일개 부동산의 이제 간편 신고고요. 확인하였습니다. 여기 체크해 드리고요. 그러면 기본 정보 입력란이 나오는데 이 해당 거래 월자를 선택을 하고 조회를 눌러줍니다. 이미 만들었다가 좀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고인 양도인에 대한 그 주소가 나오고요. 여기 내국인, 전화번호, 우편번호 입력해주고 저장 후 다음 이 신고 대상 부동산 확인하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만일에 정상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단일 건인 경우는 아마 이게 미리 그 대상 부동산이 미리 체험이 돼서 나온다고 하는데 네, 되는지 여기는 지분 분할이어서 그런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하겠습니다. 양수인이라는 정보를 입력을 했거든요. 이거는 기본으로 양수인 추가를 하게 되면 추가를 하고 하나 새로 생기죠. 여기서 주민등록 기준으로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양수인은 조 누구씨로 한 명으로 이미 선택됐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삭제하는 걸로 해서 한 명으로 하고 저장 후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이제 양도소득 금액 계산 명세서를 입력하는 단계인데요. 이 입력되는 물건의 가장 기본적인 요지는 이렇습니다. 토지에 대한 물건이 두 개의 물건이 있고요. 지분은 그 여섯 형제가 6분의 1로 균등하게 상속을 받았다는 받았고요. 그 받은 날은 2013년이고요. 이 거래가 이제 이루어진 것은 2023년이죠. 중간에 한 9년 이상의 뭐 보유를 하고 있다는 가정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거래 그 토지별로 거래 금액이 전체가 한 이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 금액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가격 기준으로 취득 가격을 계산했고 그다음에 양도 차익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속을 할 때 취득을 했다고 보고 2013년이면은 9년 정도 장기 보유세인 경우는 9년은 한 18%의 특별공제가 발생하니까 이 양도 차익의 18%에 해당되는 금액을 빼주게 되면 실질적인 양도소득 금액이 두 건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발생하는 이 건을 이 일련의 이 과정을 한 건, 두 건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전체적인 양도소득 금액이 한 이 정도 되는 이런 그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은 당연히 국내 자산이고요. 과세 대상이고 양도 물건은 토지입니다. 세율 구분해서 여기가 중요한데 기본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유를 2년 이상 했기 때문에 기본세율이고 2년 이하인 경우는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세율 가장 2년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일단 주소 검색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각 건마다 주소 검색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토지가 도래목보다는 지번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원하는 그 리가 지금 선택이 안 되게 돼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여기 지번 주소 직접 입력하기를 눌러서 완료하기 그러면 이렇게 주소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 그 지번을 입력하는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 부분 제가 한던 대로 조회가 안 되면 강제로 그 지번을 만들어서 입력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총 면적은 이 건에 대해서 이 토지의 이 건에 대해서 금액으로 같은 면적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양도 일자는 여기 보면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금 청산한 날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가끔 청산한 날을 모르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등기부터 보면 다 나옵니다. 얘는 정확한 소유권 이전 등기 날짜가 있기 때문에 날짜를 선택하겠습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계약금 완납했던 기준으로 소유권 양도원인은 매매가 맞고요. 취득일자는 등기부 등본 상에 보면 취득일자가 나옵니다. 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래가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금액을 입력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에 되고 카드 대상이 2270원이니까 18% 기간 구간에 해당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확인 누르면 계산이 돼서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거주기간은 알아서 계산이 됐고 양도소득 그 전체 금액이 18, 218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계산이 됐습니다. 등록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건이 등록됐고요. 역시 안 나와서 직접 입력하기를 누르겠습니다. 2013년 공시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필요경비는 첫 번째 토지에다가 이미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고요. 전체 양도 차익이 나왔고 고유 특별공제 계산기를 눌러서 18% 적용하겠습니다. 확인 1800, 180이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양도소득금은 등록이 됐습니다. 두 건이 등록이 됐고요. 저장을 다음 이동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세액 계산 확인 및 이제 최종 그 합산 세액에 대해서 계산하는 건데 지금 제가 기본 세율에다가 양도소득세가 전체가 대상 금액이 이제 2,600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는 1년에 한 번 인당 한 건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250만 원을 양도소득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대표준이 됐고 세율은 15%, 산출세액이 236만 원 정도 나온 걸로 해서 일단 등록을 하겠습니다. 여기 전자신고세금 2만 원까지 최대 2만 원까지 전자신고세액 공제가 됐다고 여기 전자세액 공제 2만 원 하고 등록하기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등록이 됐고요. 저장 후 다음 이동 일단 신고서 제출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가상 계좌를 가지고 납부서를 해서 이걸 저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납부서를 가상 계좌로 확인해서 제가 저장을 했고요. 증빙서를 제출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이거 부속에 이제 증빙서를 제출하는 과정인데 이미 선택을 해서 제출했고요. 제출 내역을 한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제출 확인
이런 필요한 증거서류, 그 다음에 각종 계약서, 등기부등본 신고하고 증빙서류까지 다 업로드를 했고요. 납부서를 기준으로 실시간으로 납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원 전형에 가서 신고 납부해 보면 납부할 세액 조회가 있고, 여기서 조회를 하면 이게 나옵니다. 납부세액을 납부하기, 선택하고 납부하기, 소득세 납부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해당 계좌번호 입력하고 납부하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납부서 보기를 본 다음에 아까 납부서는 이 양도소득세하고 관련된 이 납부할 금액이 이 금액이 이제 234만 원 정도가 정해진 금액을 내는 납부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10%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건 정확히 말하면 이건 관할 세무서에 내는 거고, 이건 관할 우리 같은 구청에 내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를 눌러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그래서 이택스 양도소득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정신고고요. 양도소득을 7월 주소가 나오고 10% 이제 23만 6천 원을 내겠다. 이 동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신고를 하게 되면